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CNN과 뉴욕타임즈,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까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떠들썩하게 보도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 바로 주한미군 철수 논란입니다. 굳건했던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미 국방부는 물론 주한미군 사령부도 긴급회의에 돌입했고 전 세계 외신이 연이어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이 사태의 한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이제 스스로를 지킬 시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주한미군 내부에서조차 우린 한국을 떠날 수 없다. 는 반발의 목소리가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왜 미군들은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콜 대령입니다. 현재 미 본토 텍사스에서 가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죠. 아침 식사 후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다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TV 화면 속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 돼?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부엌에서 아내 메건이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또 트럼프야? 그래,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검토 중이래.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속이 끓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군사 근무지가 아니었거든요.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곳이었어요. 그날 오후, 오랜 친구이자 곧 한국으로 발령받을 예정인 존 밀러 대령을 만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존이 물었어요. 토마스, 솔직히 말해. 한국, 위험한 나라 아니야? 그 질문에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4년 전,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전혀 아니었어. 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과거의 저를 봤습니다. 처음 한국 발령을 받았을 때 북한 위협을 검색하며 공포에 떨었던 제 모습 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다시 한국을 검색해봤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첨단 기술이 가득한 거리, 그리고 깨끗한 환경 화면 속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분단 국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라고. 그 순간 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군들이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지에 대한 답을 다시 찾고 싶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던 날 미군 내부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였습니다. 부대 단체 채팅방은 쉴 새 없이 알림이 울렸고 장교들 사이에서도 이게 진짜 실행될 수 있겠어? 라는 말들이 오갔어요. 주한미군 철수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들은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한국에서의 수많은 기억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밤늦게 걷던 그 골목길, 평택의 따뜻했던 시장 인심, 전우들과 함께 갔던 포장마차의 뜨끈한 국물. 그곳은 더 이상 근무지가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거든요. 며칠 후 본토 내 캠프에서 열린 비공식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미군 장교들 대부분이 철수 논란으로 흥분한 상태였죠. 한국은 이제 우리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야. 맞아. 이제 돌아올 때가 된 거지. 여기저기서 이런 대화가 오갔지만 저는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한국의 진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은 한국에 가본 적 있냐? 직접 살아본 적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4년을 보냈어. 단순히 군사 근무지로만 여겼던 곳이 아니야. 거기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 그곳 사람들은 따뜻하고, 거리는 안전하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 존은 제 말을 듣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북한이 바로 옆에 있잖아. 난 솔직히 무섭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렇지. 나도 그랬어. 처음엔 왜 하필 한국인가 싶었어.
하지만 내가 직접 가보면 알게 될 거야. 거긴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약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든든한 동맹국이야. 존은 묵묵히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철수 발언에 분노하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왜 우리가 그곳을 떠날 수 없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며칠 뒤 드디어 존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죠. 토마스, 마지막으로 조언 좀 해줘. 솔직히 아직도 한국이 어떤 곳인지 감이 안 잡혀. 저는 짐을 든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알게 될 거야. 인천공항부터가 다를걸. 그렇게 며칠 후 존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그를 마중 나갔죠. 입국장 문이 열리고 나온 존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진짜 한국 맞아? 존은 공항의 웅장한 규모와 첨단 시스템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여기가 한국이야. 놀랄 일은 이제부터야. 우리는 공항에서 바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존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 빌딩들 좀 봐. 도로도 엄청 깨끗하네. 완전 미국 대도시 같아.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야. 이제 겨우 입구일 뿐이지.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환승하던 중 존은 또 한 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정시 운행하는 지하철은 처음 봐. 미국 지하철이랑 비교도 안 되네. 그날 저녁 저는 존을 부대 근처 평택의 한 삼겹살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각종 반찬들과 숯불에 고기가 구워지자 그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게 그 유명한 한국식 바비큐야. 냄새부터 미쳤다. 고기를 한 입 베어문 그는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미국 바비큐랑은 완전히 다른데. 식사를 하며 저는 한국의 회식 문화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주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게 안에서 존은 말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밝고 활기차네. 한국은 뭔가 사람 냄새 나는 것 같다. 그날 밤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피곤했지만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토마스, 한국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앞으로 더 놀랄 일이 많을걸. 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충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대 숙소에서 아침을 맞은 존이 인터넷 속도를 체크하다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말이 돼? 토마스, 여기 인터넷 속도 봤어? 미국보다 10배는 빠른데. 저는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여긴 대한민국이야. 세상에서 인터넷 제일 빠른 나라지. 존은 놀라움이 가득한 얼굴로 다시 속도 테스트를 돌렸어요. 진짜 장난 아니다. 한국, 대체 어디까지 발전한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바로 한국이지. 그날 오후, 저는 존과 함께 부대 근처 은행과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15분 만에 끝났죠. 존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계좌 개설에 카드 발급까지 바로 된다고.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기본이야. 은행 업무도 행정 업무도 전부 초고속이지. 주민센터에서는 단 10분 만에 각종 서류 발급이 끝났고 존은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이건 진짜 혁명이다. 미국에서는 서류 하나 떼려면 반나절이 걸리는데 다음 날은 서울 시내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존은 처음 타보는 한국 지하철에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와, 객실이 이렇게 깨끗하다고. 그리고 노선도는 왜 이렇게 복잡한데도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이게 한국의 대중교통이야. 세계 최고 수준이지. 여긴 차 없어도 어디든 갈 수 있어. 서울 도심에 도착한 우리는 광화문, 명동, 강남 등을 돌아다녔어요.
조는 곳곳에서 만나는 높은 빌딩, 수많은 상점, 활기찬 분위기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어. 밤인데도 이렇게 안전한 거리라니. 저녁에는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조는 밤하늘 아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과 잔디밭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을 보며 말했어요. 여긴 진짜 미국과는 다른 세상이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야외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치킨을 배달받아 맥주 한 잔을 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이야. 사람 냄새 나는 곳,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한 곳. 조는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며 또 감탄했습니다. 야, 양념치킨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처음 한국을 오기 전 자신이 가졌던 모든 편견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깨닫는 듯 했어요. 토마스, 너 말이 맞았어. 내가 상상하던 한국이 아니야. 솔직히, 여긴 오히려 미국보다 더 나은 점이 많은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긴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야. 많은 미군들이 왜 한국을 두 번째 고향처럼 여기는지 이제 조금 알겠지? 그 순간 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며칠밖에 안 됐지만 그는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한국에서 벌어질 더 큰 사건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존이 한국에 온 지 2주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부대에서 근무를 마치고 존과 함께 부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삼겹살을 굽던 도중 갑자기 존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치아가 갑자기 아프네. 치과 한번 가봐야겠네. 여기서 괜찮을까? 한국 치과 믿을 수 있어? 존의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여긴 미국보다 훨씬 괜찮아. 특히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훨씬 친절하지. 하지만 존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냐, 난 그냥 진통제 먹고 버틸래. 한국에서 치료받았다가 이상해지면 어쩌라고. 그때였습니다. 근처에서 회식 중이던 한국인 직원 재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존중이님, 지금 바로 근처 치과 가보세요. 24시간 하는 곳도 있어요. 존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다니까요. 그냥 참고 내일 부대 의무대에서 봐볼게요. 하지만 재현은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프시면 지금 가는 게 맞아요. 한국 치과 믿어도 됩니다. 결국 저는 존을 설득해 근처 24시간 치과로 데려갔습니다. 도착한 치과는 새하얗고 현대적인 외관에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존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헉, 이게 치과야? 공항 라운지 같은데? 진료실로 들어간 존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료 의자에는 첨단 장비들이 놓여 있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유창한 영어로 존을 맞이했어요. 중위님,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치료니까 금방 끝납니다. 존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근데 비용이 좀 걱정되네요. 보험도 없고. 의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긴 미국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부담 없습니다. 결국 존은 30분 만에 진료를 마치고 나왔고 치료비를 확인한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뭐, 이게 끝이라고? 이 가격에? 치료비는 미국에서 갖거나 비슷한 치료를 받을 때의 10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부대 복귀 후 존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 토마스. 한국 치과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의료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이야. 빠르고 정확하고 친절하지. 존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미국에서 치과 한번 가려면 몇 주는 기다리고 비용도 엄청 비싼데 여긴 완전히 다르네. 이 작은 사건을 계기로 존은 한국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존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한국군이 미군보다 약할 것이라는 편견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훈련 첫날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훈련 첫날 존은 파트너로 배정된 한국군 대위 이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 대위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존중이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훈련에서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존은 살짝 당황한 얼굴로 악수를 나누며 속으로 생각했죠. 생각보다 프로페셔널한데 첫 번째 과제는 바로 혹독한 산악 행군이었습니다. 20kg 넘는 장비를 메고 산을 오르는 훈련이었죠. 초반에는 존도 자신만만했습니다. 미군 훈련도 빡세니까 이 정도야. 하지만 1시간 후 땀에 젖은 존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 결국 발걸음을 멈췄어요. 잠깐만 쉬자고. 그런데 준호 대위는 전혀 지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죠, 중위님. 아직 절반도 안 왔습니다. 존은 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야, 이 사람, 로봇이야? 결국 자존심에 다시 일어나 따라갔지만 체력 차이는 분명했어요. 훈련이 끝난 뒤 존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한국군 체력 장난 아니다. 솔직히 우리보다 나은 것 같은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의무복무제야.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 생활을 통해 이런 훈련을 철저히 받지. 다음 날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전술훈련에서 준호 대위는 민첩한 판단력과 빠른 지휘로 팀을 이끌었고 존은 따라가기 급급했죠. 결국 준호가 존에게 직접 조언까지 하며 리드를 잡게 됐어요. 중위님, 이쪽 진지로 빠지면 적의 포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존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지휘해. 훈련이 끝난 후 존은 조용히 저를 찾아왔어요. 토마스, 나 솔직히 충격받았어. 한국군이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특수부대 출신들이나 저런 체력과 판단력을 보이는데 한국군은 기본이 이렇게 높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그게 바로 한반도의 현실이야. 항상 실전을 염두에 두고 훈련하거든. 존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와, 내가 한국을 너무 얕봤구나. 그날 밤 존과 준호는 장교 클럽에서 맥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존은 준호에게 한국군의 훈련 방식과 병영 문화에 대해 궁금한 점을 계속 질문했고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린 항상 비상사태를 가정하며 준비하니까요. 북한이 가까운 만큼 늘 긴장하고 훈련합니다. 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준호, 내 덕분에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건배를 했어요. 함께 싸우는 동료니까요. 그 순간 존의 얼굴에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존은 한국군을 그리고 한국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후 존은 완전히 달라진 눈빛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군을 그리고 한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훈련 후 며칠이 지나 우리는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놀란 얼굴로 지하철을 탔습니다. 토마스, 진짜 여기 대중교통은 예술이야. 지하철도 깨끗하고 버스도 시간 맞춰 오고 이제 미국 돌아가면 불편해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다들 그래. 특히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면 미국 생활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지거든. 그날 저녁 우리는 부대 근처 포장마차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존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토마스, 솔직히 이제는 왜 미군들이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지 알 것 같아. 여기선 우리가 동맹으로서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야.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지.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사실 말인데 한국에서 더 오래 있고 싶어졌어.
복무 끝나고도 남을까 고민 중이야. 저는 술잔을 들며 건배했습니다. 그래, 환영한다. 한국은 우리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이야. 몇 달 후, 조는 실제로 복무 연장을 신청했고, 주말마다 서울과 전국을 여행하며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는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서툴지만 또렷한 한국어로 카페에서 주문하는 존의 모습은 처음 인천공항에서 긴장한 얼굴로 저를 따라 나섰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존은 제게 다시 말했습니다. 토마스, 진짜로 결심했어. 복무 끝나면 한국에 남을 거야. 영어 강사든 기업 취업이든 방법을 찾아볼 거야. 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너도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졌구나. 존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매력이 아니라 여긴 나한테 기회의 땅이야. 미국보다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하고, 더 빠르고 사람들과의 유대가 진하게 느껴지는 곳. 그날 밤, 우리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이제 한국이 내 두 번째 고향이 된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닌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미군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역시 느끼셨을 겁니다. 한국은 이제 외국인들에게도 코리안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요.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